주기적 우리 술 화이팅! 다시 한번 더 파이팅 있게.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 우리 술 화이팅! 주기적 우리 술 파이팅! Welcome to Forever, man. Let's go. Go! It's forever. 경기도 여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문원에 나와 있는 몇 줄 안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술을 복원하고 또 연구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will be no surrender. Now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They call me J.O. M to the easy E. Know that we undefeated. Y'all are beneath them speeches trying to air a grievance. But his lines are overhead. Better check the air for clearance. Call the tower. This is ours. Clear the heat. The air apparent. 2014년도에 수라 4종을 처음 출시하면서 그로 이제 수라 핸드메이드 막걸리, 고구마 소주 필, 복분자 역주, 복단지 등 해서 지역 농산물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양주 스타일이었잖아요. 가양주의 전통을 잇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걸 돌면서 대표님께서 약간 좀 많은 부분에 디테일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에어커튼 설치나 아니면은 그 직원분들이 무거운 것들을 나르기 쉽게 레일 같은 거를 설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전등 같은 것도 아예 한 몰씩으로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직원분들이 다니기 편하시게 이런 식으로 하신 거 보고 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 술을 좀 완벽하고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술 빚는 공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동화 현대화 시설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작업자들이 그 외의 거에서는 힘을 쓰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덜 수고스럽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안에서 보셨듯이 제조장에는 엄청난 현대화 기기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술 빚는 과정에 수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전 인터뷰지를 받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왜 우리는 수제를 고집했을까? 근데 저는 그게 고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재료, 또 원재료에 버금가는 부재료들이 왜곡 없이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상태에서 원 상태에서의 술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손으로 하나하나 비벼가면서 술을 만들고 있구나. 그게 수라원의 아까 네임도 그랬지만 거기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료의 왜곡 없이 원재료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술을 만들고 싶은 마음.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잘생기셨네요. 부재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주이기 때문에 지역과의 상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여주 햅찹쌀을 고집하는 거고, 그다음 여주 맵쌀, 그다음 여주 고구마, 그다음에 복분자. 복분자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근데 복분자 농사는 짓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요. 복분자 하기 전에는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복분자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보통 하나의 술이 나오려면 연구 과정이 몇 년씩 걸립니다. 고구마가 필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걸려서 나온 거고요. 제가 실패해서 버린 술만 해도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 농가들의 판로 확대, 그다음 안정적인 공급처들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는 이제 여주 지역의 우엉, 그다음 블루베리, 딸기, 그다음 땅콩, 그다음 여주의 여주 등 해가지고 지금 계약 재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는 술들이 있고요. 한글 고조리서인 음식 DB망에 기록된 글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한 거고요. 얼마 전에 KBS 1TV 최부람 선생님이 나오시고 최자님이 나오셨던 한국인의 술상에 설날 방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요. 저는 과주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과주 얘기는 가장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맛이 나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종대왕 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왕조 실록에 세종실록에 과하주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주가 굉장히 성행했다. 그리고 전쟁에 지친 병사들에게 좀 독려하고 복돋아주기 위해서 과하주를 내리기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고요. 지금
논문으로도 어느 분이 쓰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과하주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포르투갈 포트와인하고 쉐리와인하고 비슷하게 제조되는 건 아시잖아요. 제조 방법이. 근데 역사는 우리가 100년. 세종실록까지 보면은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앞서 있는 술이고요. 과하주가 왜 중요한 술이냐고 하면은 과하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주, 약주, 증류주를 다 마스터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술이 과하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나라 술이 완성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경성과제의 주원료는 안에서 보셨듯이 여주 햅찹쌀, 우리밀누룩, 정제수, 아까 동중류기로 내린 경기미 중류 원액 이 네 가지만 딱 들어가고요. 그 네 가지가 섞여서 발효되고 숙성될 때 이제 드셔보시면은 향, 그다음에 단맛. 단맛은 다 찹쌀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술하원에 술을 마실 때마다 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직원분들이나 대표님이나 연구실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자기네 술만 좋아하냐. 마실 때마다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뻔뻔하죠? 그 핸드메이드 막걸리는 주 원료가 여주 햅찹쌀, 그다음 우리밀누룩, 그다음에 정제수 딱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경험해 보신 저기 감독님도 계시지만 전부 다 수제로 일일이 다 수제로 손으로 하나하나 비벼가면서 이렇게 만들고요. 알코올 도수를 9도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뭐 다른 양조장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술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서 원주를 16도에서 18도까지 뽑아낸 다음에 가수를 해서 6도까지 낮춰서 술 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술의 고유 원료가 갖고 있는 향하고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파탐이라든가 다른 향신료들을 많이 첨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주 온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 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보시면은 단맛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각종 꽃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하면 과일 향, 복숭아 향이 난다, 파인애플 향이 난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터지진 않을 겁니다. 저 냉장고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이게 원래 탄산이 엄청 세요, 저희께. 그래서 그냥 저런 좋은 냉장고 말고 일반 주점에 있는 냉장고나 가정에 있는 냉장고에다 보관해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못 답니다. 그 정도로 자연 탄산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요. 그 저온에서 그렇게 숙성을 시켰는데도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고 나가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실도 예전에도 조그맣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술이라는 게 처음에 출시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0점을 맞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좀 수렴해서 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게 모든 술들이 처음부터 나와서 와 그랬던 술들은 아니고요. 전부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좋은 술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맛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맛들을 이제 거의 정점으로 찾아간 거고요.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시되는 술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다음에 막걸리도 2017년 초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0점이 잡힌 게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 말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아 드디어 수라 핸드메이드 막걸리가 0점을 찾았다. 그 오랜 기간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지금 공전의 히트 복분자 약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약주고요. 이것 또한 고문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복분자로 만들었던 복단지라는 술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복단지의 라벨 특성상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 기존에 있던 복분자주와 비슷하게 달고 꾸덕하고 약간 좀 달짝지근한 끈적이는 맛이겠거니 하고 마셔봤는데 제 원래 가지고 있던 복분자주에 대한 편견을 완전 깨버리는 술이었어요. 막 약간의 드라이함도 있고 그리고 복분자가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맛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특유의 약간 신맛도 좀 더 느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술이었던 것 같아요. 과실을 이용해서
과실주가 아니라 약주를 선조들이 많이 빚으셨다는 것, 거기를 참고해서 또 만들게 됐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복분자술하고는 다른 거는, 일반적인 복분자술에는 뭐 복분자 원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액기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가루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 이제 주정,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 그 다음에 단맛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향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아스파탐, 뭐 구연산, 각종 향기 성분들을 넣어서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복분자 과실주고요. 요거는 약주입니다. 그래서 경기미, 그다음에 정제수, 누룩으로 먼저 술을 빚은 다음에 발효 중간에 복분자를 저희는 직접 열매를, 예전에는 한 번 빚을 때 복분자가 몇백 킬로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복분자의 특성상 복분자는 수확하자마자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빚을 때마다 몇백 킬로씩 그걸 장갑을 여러 걸 끼고 하나하나 손으로 다 으깨줬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안 으깨지고 열매만 으깨지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또 수백 킬로 되는 그 술 빚어놓은 거에다 같이 또 섞어주는 작업을, 그렇게 지금도 저희 임승구 연구실장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복단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맑은 부분이 뜨는 부분으로 해서 다시 저온에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여과하고 병입하고 그렇게 나오게 된 복단지입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방영 전에도 인기는 있었지만 백스피릿의 이제 이준기 배우님이 마시면서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해외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요. 그런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고요. 복단지는 여느 복분자 술과 다르게 달지 않습니다. 그 단맛이 느껴지는 거는 쌀의 단맛을 끌어낸 거고요. 복분자 열매 자체가 단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과 약간 산미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복분자가 묘목도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복분자가 너무 비쌉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재배해 보면은. 대표님이랑 저랑 처음에 이제 둘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대표님 친아들인 제 조카인 임승구 연구실장이 들어와서 방학 때마다 많이 도와주고 주말에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제조에 대한 모든 걸 맡기고 있어서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을 남기려고 하지 말자. 가치를 남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술이 좋았는데 어떤 역사적 계기들로 굵직한 현대사, 과거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우수한 가양주, 우리의 다양한 술들이 사라져간 것들, 그런 거를 한 줄의 문헌이라도 찾아서 우리 지역과 맞을 수 있고 또 우리 나라랑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술 문화, 그냥 죽어라 마시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향, 우리 거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조금 남겨주고 널리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 한국의 술이 뭐예요? 소주요? 이게 아니라 한국은 술화원, 러시아의 보드카, 프랑스 와인, 멕시코 데킬라, 한국 술화원, 그런 하나의 네이밍이 되고 싶은 거죠. 초록병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성급하지 않게 그냥 천천히, 그런 강진희 대표님하고 저랑 그런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 예전에 우리 때에는 안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우리 후대, 그 후대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찾아가는 양조장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더 좀 좋은 공간으로 좀 꾸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쉬었다고도 가시고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고가 안 가게끔 계속 증설해 나갈 생각. 그다음에 지금 향후 몇 년간 지금 계속 연구해왔던 술들이 올해 많은 주종, 다양한 술들이 이제 출시 예정이어서 그런 술들이 잘 출시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술이 널리 퍼지는데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 같이 잘 된다. 다
다 같이 잘 돼야지 다 같이 잘 사는 거지 혼자만 잘 되면은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2022년도도 그렇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우리술이라는 게 좀 장점인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양조장을 방문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기존에 또 멤버분들께서 요식업 종사자이시고 그리고 진짜 전통주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양조장도 많이 가보셔서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좀 이렇게 좀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위로를 받는 네. 한결 씨 약간 전통주라고 하면은 저 같은 20대들한테는 좀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제사상에 올리는 술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강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양조장 투어를 하고 이렇게 양조장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보다 더 트렌디하고 이것보다 더 우리나라의 술을 더 알릴 수 있는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